먼 훗날 역사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투자자들은 2025년을 회상하며 경외심을 담아 위대한 은혜의 질주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해는 낡은 규칙들이 찢겨나간 해이자 한때 황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잊혀졌던 금속이 찬란하게 부활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은 찰나에 사라지는 유성처럼 잠시 반짝인 것이 아니라 의심의 잿더미 속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태양처럼 금융시장을 비췄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거래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전광판 위에서 붉게 타오르거나 파랗게 빛나는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잃어버린 믿음과 시장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은 가격의 움직임은 그 어떤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의 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직으로 치솟는 파라볼라 곡선을 그리며 도전적이고도 거만하게 차트를 지배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불과 12개월 전에 겸손했던 위치에서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상승폭은 가장 낙관적인 투자자들조차 현기증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세계에서라면 이렇게 거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분석가들의 자연스러운 반사신경은 시장의 피로 징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트의 구석구석을 뒤지며 촛불 차트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른바 블로우오프 톱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고점 징후나 파티가 끝났음을 알리는 모멘텀의 붕괴 신호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불문율에 따르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추락해야만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은 기이한 예외였습니다. 은 가격이 가파른 절벽을 오르듯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은 으스스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피로감 대신 우리는 견고한 다지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차익 실현 매물 대신 새로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확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금속 시장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검문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26년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귀금속 시장의 심층적인 분석과 숨겨진 이야기의 가치를 둔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인간의 뜨거운 믿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말은 롤러코스터에서부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고전적인 격언입니다. 모든 시장이 변동성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을 예로 들어봅시다. 금은 한때 온스당 $35에 거래되었지만 그 가격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은이 종종 금과는 다르게 행동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은은 마치 귀금속 시장의 탕화처럼 굴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에서 은의 파라볼라 움직임은 종종 강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것은 꺼지기 직전에 촛불이 내뿜는 마지막 화려한 불꽃과 같았고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는 어둠만을 남겼습니다. 198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은은 온스당 $5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불과 몇 주 만에 가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티는 충격과 고통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잔혹한 패턴은 2011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긴 상승장 끝에 장중 최고가인 $49 근처는 정확히 사이클의 정점이었습니다. 이후 가격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결국 2020년의 전지구적 혼란이 세계 질서를 재설정하기 전까지 은은 온스당 $15에서 $18 사이를 오가는 길고 지루한 약세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뼈아픈 기억들은 베테랑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은이 질주를 시작할 때마다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은은 이전의 모든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온스당 $65에 가까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의 종말을 알리는 통상적인 신호들은 놀랍도록 부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포심을 내려놓고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면 다소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년 동안 지속될 거대한 강세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석가들이 시장의 피로가 고점 붕괴를 논할 때 그들은 잠재적인 추세 반전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찾습니다.
가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체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단기간 내의 수직 상승, 금 대은 비율의 급격한 붕괴,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에 힘입은 ETF 자금의 폭발적 유입,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레버리지 포지션 구축 등은 분석가들이 시장이 과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겹쳐보는 신호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은의 가격 움직임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물 가격은 20%에서 30% 사이로 급등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급격한 움직임은 랠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지만 현재의 데이터는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간과하고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면 최근의 상승 국면에서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의 폭락은 전형적으로 투기적 레버리지의 급증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과거의 랠리, 마지막 단계에서 보였던 것처럼 트레이더들이 서로 밀치며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보고서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순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고 상업 세력이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등 분명한 상승 편향이 존재하지만 포지션의 규모는 과거 사이클에서 날카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였던 극단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묘하게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은의 가치가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암묵적인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금대은 비율 또한 올해 초 100을 넘었던 것에서 70 아래로 떨어지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50에서 70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 흔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자면 2011년 정점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30대 1까지 무너졌었고 1980년의 은값 폭등 당시에는 사상 최저치인 17대 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SLV와 같은 인기 있는 ETF의 옵션 활동이 증가하고 거래량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모멘텀과 일치하는 모습이지 랠리의 마지막 단계를 전형적으로 장식하는 투기적 광기나 단기적인 도박판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랠리가 절정에 달했음을 알리는 고전적인 반전의 날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락 반전의 날은 잘 알려진 기술적 지표로 보통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전일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시작했다가 급격한 매도세에 밀려 전일 종가 아래로 마감하는 형태를 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공격적인 매수에서 광범위한 분산으로 투자 심리가 뒤집혔음을 반영하며 랠리의 마지막 국면을 알리는 전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습니다. 사실 고점 붕괴와 강세장의 종말은 대개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우리가 후회 속에 과거를 돌아볼 때야 비로소 명확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어본 신호들에 따르면 이 랠리가 12월에 끝날 위험은 기껏해야 중간 정도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펀더멘털 요인들을 고려하기도 전에 나온 것입니다. 어제의 눈부신 성공이 오늘은 미스터리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지금 세계의 진정한 은에 대한 갈증 앞에서 모든 붕괴의 법칙들은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시장의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과거의 유령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2025년의 이 화려한 상승장이 투자자들에게 환희보다는 불안을 먼저 안겨주는 이유는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가 너무나 깊고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 시장에 오래 머물렀던 이들에게 차트의 급격한 상승 곡선은 수익의 기쁨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두 개의 거대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1980년과 2011년이라는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만들어낸 차가운 기념비들입니다. 이 두 시기는 은이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 세계 투기 자본의 광기가 집중되는 카지노 칩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시계 바늘을 1980년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텍사스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부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은 시장을 통째로 사재기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고 한편으로는 무모했습니다.
전 세계 은 공급량을 틀어쥐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들의 야망은 실제로 은 가격을 온스당 50달러 턱 밑까지 밀어올렸습니다. 당시 거리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은수저와 촛대까지 들고 나와 팔았고 시장은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는 샴페인 잔이 채 마르기도 전에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하고 선물 시장의 규칙이 바뀌면서 헌트 형제는 막대한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살 사람은 사라지고 팔 사람만 남은 시장에서 가격은 벼랑 끝에서 떨어진 돌멩이처럼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가문이 파산했고 은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1년, 역사는 마치 운율을 맞추듯 비슷한 비극을 되풀이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다시금 귀금속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은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했고 또다시 마의 벽이라 불리는 50달러 선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2011년 4월, 은 가격이 장중 49달러를 찍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1980년의 대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고 달러의 붕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견하며 은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9달러는 뚫을 수 없는 천장이 되었고 그곳에 도달하자마자 가격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기나긴 약세장의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격은 15달러에서 18달러 사이를 횡보하며 희망 고문을 이어갔고 은은 영원히 50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패배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왜 2025년의 상승세 앞에서 분석가들이 그토록 신중론을 펴는지, 왜 65달러라는 숫자를 보고도 선뜻 환호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한 가격 뒤에는 반드시 처참한 붕괴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미경을 꺼내 들고 2025년의 시장 내부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격 곡선은 과거와 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곡선을 만들어내는 재료와 성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980년과 2011년의 상승이 투기적 자본과 종이 계약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면 2025년의 상승은 실물 부족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과거의 상승장은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적 포지션, 즉 실물 인수 의사가 없는 종이 거래가 주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이라는 금속이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 차익을 노리고 서류상의 권리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되자 그 거품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종이 호랑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은, 즉 산업의 혈관을 흐르고 첨단 기술을 작동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리적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1980년이나 2011년에는 전 세계 창고에 은이 넘쳐났지만 투기꾼들이 그것을 잠가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창고 자체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 상하이의 금속 거래소 창고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고갈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의 폭락을 주도했던 규제 당국의 개입이나 마진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1980년의 붕괴는 특정 개인의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규칙 변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의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과 녹색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그 어떤 정부나 규제기관도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를 강제로 줄이거나 전기차 생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투기판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 확보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차트만을 보며 50달러 근처에서 매도 버튼을 눌렀던 투자자들은 지금 65달러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려는 자 또한 변화하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1980년과 2011년의 유령들은
우리에게 과도한 레버리지와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유령들이 현재의 시장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의 시대를 지나 결핍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은이 너무 비싸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차트의 선들은 과거와 비슷하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그 선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의 원천, 즉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은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에 대한 불편하고도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이 가진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례 없는 가격 상승의 이면에는 금융 차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물리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위기, 즉 공급의 고갈입니다. 2025년의 은 가격 폭등을 단순히 투기 세력의 장난이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전 세계 은 광산들이 보내고 있는 구조적인 조난 신호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은 가격이 생산 원가 근처에서 억눌려 있는 동안 광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탐사를 멈추고 설비 투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에 따라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자본이 흐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10년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아들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광산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 당장은 가격이 $100가 되어 채굴 기업들이 부랴부랴 땅을 파기 시작한다 해도 그 은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광산들의 노후화와 광석 품위의 저하입니다. 과거에는 1톤의 흙을 파내면 꽤 많은 양의 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양을 얻기 위해 훨씬 더 깊이, 더 많은 흙을 파내야 합니다. 지구의 표면 가까이 있던 쉬운 은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 등 주요 은 생산국들의 생산량은 정체를 겪거나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1차 은 광산, 즉 은을 주력으로 캐내는 광산은 전체 공급의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구리, 아연, 납을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은입니다. 이것은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이 즉각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리 광산이 구리 수요가 없어서 가동을 줄이면 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은 공급은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비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할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공급 부족의 현실은 금융시장, 특히 선물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은 치솟는데 미결제 약정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새로운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랠리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60를 돌파하고 $65를 향해 가는 동안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더 이상 종이 계약을 사고 파는 투기꾼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지션을 청산하며 시장을 떠나고 있거나 매수자들이 만기가 된 선물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대신 실제 실물 은으로 인출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숏 스퀴즈, 즉 공매도 쥐어짜기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업은행들과 거대 기관들은 과거처럼 종이 은을 무한정 발행하여 가격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종이 계약을 뒷받침할 실물은 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와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마트머니, 즉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은밀하게 실물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들은 거래소의 창고에서 은을 꺼내 자신들만의 안전한 금고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가 먼저 항복할지 눈치를 보는 종이 거래자들 뿐입니다. 실물 인수도 요구가 빗발칠 때 종이 계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공포가 시장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정학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은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전략 자산인 은이 헐값에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제한하거나 국유화 조치를 통해 자원을 통제하려 듭니다. 반면 은을 소비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비축량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수십억 온스의 은을 전략 비축 물자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막대한 양은 수십 년에 걸쳐 주화, 주조와 산업용 수요로 소진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국가 차원의 안전판이 사라진 상태에서 맞이한 2025년의 공급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억압된 가격과 과소 투자의 필연적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지만 단 1g의 은도 인쇄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화폐의 홍수 속에서 실물 자산인 은이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광산이 개발되고 가동되기까지의 시차, 그리고 고갈되어가는 기존 광산의 현실은 향후 몇 년간은 시장이 만성적인 공급 적자 상태에 머물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공급이라는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바로 이 순간 수요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이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산업재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그 수요의 폭발력은 공급의 위기와 맞물려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산의 어둠 속에서 나와 은을 집어삼키고 있는 첨단 산업의 눈부신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왜 은이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게 될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